저는 25년 동안 노후 소득과 생활복지를 상담해온 재무복지 코치 김도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라서 용기 내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면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이 됩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미 통계로 확인된 현실이고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76세를 넘기면 상황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연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느끼셨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돈 걱정부터 드시나요? 병원 가야 하는데 다음 달로 미루고 계신가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식사를 거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서 노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상담실에서 직접 만난 분들의 실제 사연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가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산에 사는 70대 초반 김순자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김순자님은 평생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자기 노후는 생각할 틈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서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70이 넘었습니다. 지금 한 달 수입은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관리비까지 내면 손에 쥐는 돈은 20만 원도 안 됩니다. 아침은 굶고 점심은 경로당에서 먹고 저녁은 간단히 때우는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파도 참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도 병원은 못 갑니다. 한 번 가면 10만 원은 기본이니까요. 그분이 제 상담실에 오신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난방비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하셨습니다. 보일러를 켜면 가스비가 너무 나와서 이불을 여러 겹 덮고 버텼다고요. 그러다 감기에 걸렸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는데 낫지 않아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쓴 돈이 15만 원이었습니다. 그 달은 거의 굶다시피 했다고 하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자식들이 모르게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명절에 만나면 괜찮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생활이 바빠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 배우자, 병간호로, 의료비가 늘어난 가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후기 고령자까지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의 70% 이상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과 준비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이렇게 작은 사연들이 모여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2 노후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위험 5가지. 노후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위험 요소를 알고 계셔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공백입니다. 지금 고령층 상당수는 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88년입니다. 지금 80대는 그때 이미 50대였습니다. 가입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은 했어도 10년, 15년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받는 연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국내 연금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평균 연금액은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칩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입니다. 월세만 내도 바닥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74세 박철수님은 연금이 월 43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회사 다니셨고 성실하게 보험료도 냈습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늦게 시작한 데다 중간에 실직 기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을 합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병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은 기본입니다. 월세가 50만 원이고 관리비와 공과금이 2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70만 원입니다. 식비와 생활비로 쓰기엔 빠듯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분이 지금 75세라는 겁니다. 경비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몸이 아프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러면 수입이 절반으로 줍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단 몸 상태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을까? 이번 달까지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임해 계속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조건만 맞으면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기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둘째, 정년과 연금 사이 소득 공백입니다. 퇴직 후 연금 받기 전까지 몇 년이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연금은 빨라야 60세, 늦으면 65세부터 받습니다. 이 사이 5년에서 10년 동안은 수입이 없습니다. 이 시기를 버티려면 저축을 깨야 합니다. 고령층 다수가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둡니다. 명퇴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수입이 끊깁니다. 그때부터 저축을 조금씩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돈만 안 쓰면 되겠거니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매달 나갑니다. 의료비도 점점 늘어납니다. 자녀 결혼 비용, 손주 용돈, 예상치 못한 경조사까지 겹치면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69세 이성호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당시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연금은 65세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10년을 버텨야 하는 겁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간단한 일자리를 구해서 월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저축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60세 되던 해에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전부 커버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매달 병원비가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일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했으니까요. 저축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나중엔 큰 돈까지 빼내야 했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남은 저축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에서 시작해서 10년 만에 3천만 원만 남은 겁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한 달에 80만 원이었습니다. 배우자 치료는 계속됐고 생활비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 공백을 계산해야 합니다. 몇 살에 일을 그만두게 될지,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지, 그 사이 몇 년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면 노후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이 공백 기간을 계산해 보셨나요? 셋째, 의료비 폭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고정 지출이 됩니다. 감기 한 번 걸려도 젊을 때처럼 쉽게 낫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이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무릎, 허리, 눈, 치아 문제도 하나둘 생깁니다. 병원 안 가는 달이 없습니다.
후기 고령자의 다수는 복수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까지 겹치면 한 달 병원비가 50만 원을 넘깁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78세 김영수님은 배우자 치료비로 생활비가 반토막 났습니다. 배우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혼자 두면 위험해서 24시간 돌봐야 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지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직접 돌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보냈습니다. 한 달 비용이 60만 원이었습니다. 저녁과 밤에는 직접 돌봤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배우자가 밤에 깨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본인도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비가 또 나갔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 달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연금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쓸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축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관리가 최고의 노후 대비입니다. 아프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병원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요즘 병원비 부담 느끼고 계신가요? 넷째, 가족 부양의 붕괴입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같이 산다 해도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습니다. 고령자 생활비의 대부분은 본인이 해결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빠듯합니다.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72세 정미자님은 자녀에게 도움 요청을 끝까지 미뤘습니다. 자녀가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은 딸은 아직 미혼입니다. 둘 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정미자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수입은 기초연금과 남편 유족연금을 합쳐 60만 원입니다. 집은 본인 소유지만 낡아서 수리할 곳이 많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저축해서 꺼내 썼습니다. 여름에는 지붕에서 비가 샜습니다. 수리비가 150만 원 나왔습니다. 저축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 갚느라 힘들어 보였습니다. 작은 딸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저축이 거의 바닥났을 때 큰아들이 알게 됐습니다. 명절에 찾아왔다가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걸 봤습니다. 큰아들이 울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같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혼자 버텼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님은 자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활비 일부만 보태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안해서 최소한만 받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 도움을 기대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기대는 줄이고 준비는 늘려야 합니다. 자녀 도움 없이도 생활 가능하신가요? 다섯째, 일자리의 질 문제입니다. 고령자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동입니다. 경비, 청소, 배달, 주차 관리 같은 일입니다. 한 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도 나이가 들면 못한다는 겁니다. 체력이 안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그만둬야 합니다. 고령층 고용률은 높지만 소득은 낮습니다. 일은 하지만 벌이는 적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일감이 줄면 수입도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75세 이정호님은 새벽마다 일을 나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집을 나갑니다. 재활용품 수거 일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재활용품을 모읍니다. 오전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연금이 50만 원이니까 합치면 130만 원입니다. 혼자 사는데도 빠듯합니다.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공과금이 15만 원 나갑니다. 남는 돈이 75만 원입니다. 식비와 병원비로 쓰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무릎이 아픕니다. 새벽 추위도 견디기 힘듭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한 일자리 정보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떠오르시나요? 이제 왜 준비가 늦으면 위험한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 3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 앞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노후가 달라집니다. 첫째, 받을 수 있는 복지는 반드시 챙기세요. 연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까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대상인지 모릅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상담사가 자격 요건을 확인해 줍니다. 서류 작성도 도와줍니다. 실제로 67세 한명숙님은 복지 상담을 받고 한 달 수입이 40만 원 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주거급여 대상인 줄 몰랐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었고 소득 기준도 맞았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에너지 바우처까지 받아서 겨울 난방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그분은 왜 진작 몰랐을까 후회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쳤던 겁니다. 주민센터에 한 번만 갔어도 알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로 주변 어르신들한테 꼭 상담받으라고 권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지원은 없을까요? 둘째, 연금 수령 전략을 다시 보세요. 국민연금은 받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찍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고 늦게 받으면 늘어납니다.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70세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씩 증가합니다. 5년 미루면 36%더 받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일할 수 있고 다른 수입이 있다면 미루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빨리 받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미루는 게 답은 아닙니다. 71세 서동욱님은 연금을 70세까지 미뤘습니다. 60세에 퇴직했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고 일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미뤘습니다. 10년을 미룬 건 아니고 5년 미뤄서 65세부터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4세 되던 해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당뇨가 심해지면서 합병증이 왔습니다. 일을 줄여야 했습니다.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1년 늦춘 덕분에 7%더 받게 됐습니다. 원래 받을 금액이 월 100만 원이었는데 107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65세부터 받을 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1년치 연금을 못 받았으니까요.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1200만 원입니다. 7%더 받아봤자 한 달에 7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을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계산해 보니까 14년 넘게 살아야 본전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 가면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적 시기를 알려줍니다. 바로 받는 게 정말 유리할까요? 셋째, 주거 자산 활용을 고민하세요.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은 몇 억인데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럴 때 주택연금이나 영목이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평생 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을 집이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부모가 편하게 사는 게 우선입니다. 공식 상담을 통해 조건을 확인하세요. 집값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73세 최인호님은 주택연금을 시작하고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집값이 3억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약 90만 원씩 받게 됐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치니 120만 원이 됐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월세 걱정도 없고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매달 생활비 걱정하는 걸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편하게 사시는 게 낫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가끔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 선물도 사드린다고 합니다. 부모가 안정되니 자녀들도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집이 노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넷째,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의료비는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같이 잃습니다. 아프고 나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걷기, 검진, 약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당뇨,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 검진은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약은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68세 강미선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의사가 운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렸습니다. 3개월 후엔 3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엔 1시간도 문제 없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체중도 5kg 빠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외로움도 덜했습니다. 병원비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갔는데 지금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걷기만 시작했을 뿐인데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게 됐습니다. 요즘 몸 상태 스스로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4 마무리.